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린다는 내용인데, 보도자료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냥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해준다는 내용 또한 얼마나 이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를 위한 내용인지, 그 내용은 알면 알수록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내용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복잡하다 보니 지금 며칠 동안을 어떻게 이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까 하다 보니 자꾸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저 또한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이 되는데, 무조건 모든 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 하면 가장 큰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이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제가 차근차근 이 영상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조정수당은 모든 보훈 대상자가 받는 게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유족들 또한 해당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 제가 이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생계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드리는데, 여기에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해 드리는데, 어떤 분에게 해드리는가 하면 참전 유공자이거나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본인과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그리고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 그 중에서 80세 이상일 경우에만 이게 또 생계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전 내용 생활조정수당과 이 생계지원금은 각각 대상 구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구분을 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 전체적인 국가보훈처에서 보도한 자료,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도 시점은 2023년 4월 6일 날 배포를 하였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보훈 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이렇게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고 수당, 지원금 미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박민식 처장님이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 이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자, 다음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 처장 박민식은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 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3개, 4개 해서 총 7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 그러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수당 말고 추가로 별도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3인 가족 이하냐 3인 가족 이상이냐에 따라서 월 22만 원에서 33만 6천 원까지 매월 추가로 또 지급을 해 드린다는 수당이 생활조정수당입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복잡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나라에서 추가로 꽁돈을 받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생활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도 복잡해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런데 이번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을 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과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 매월 10만 원에 대해서도 법 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내용을 처음에 보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얼마만큼 정말 이 본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앞으로
두 개의 영상을 더 만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들 참고를 해 보시고 우선 이번 이 시간에는 생계 지원금은 간단합니다.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게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일 경우에는 10만 원씩을 매월 추가로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이고, 생활조정수당은 또 복잡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생활조정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2022년 2월 18일 날 시행된 내용인데, 이 이후에도 중간중간 조정될 때마다 또 바뀌고 그럽니다. 자, 제1조 목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생계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1조에 있고, 자, 조사 가구원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양 능력, 어떤 경우 어떤 기준일 때 이게 가능한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의 산정,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득 인정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또 어떤 금액을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이 신청을 하려 그러면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신청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진짜 좋은 내용인지는 저는 알죠. 저는 이게 너무나 복잡한 걸 갖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준다 그러니 아마 이걸로 혜택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자, 사업소득도 이렇게 또 세상세하게 나누어지고, 재산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또 얼마를 공제되는 게 있고, 추정소득이라고 있고, 복잡하죠. 이 모든 내용을 다 적용을 해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할 때 이게 참고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평가액 범위 및 산정 기준. 자,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20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20가지 중에서 보상금은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는데, 생활조정수당과 무공영예수당 그리고 간호수당 같은 경우는 이 공적 이전 소득에서 빼줍니다. 자, 그런 내용도 있고, 재산 범위 어떤 재산이냐 여기에 대한 이 내용, 이제 총 이게 30페이지인데 이제 14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신청을 해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지 감을 못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뭐 이런 내용, 자, 28페이지, 자, 이게 이제 29페이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페이지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과연, 젊은 저도 이거를 신청을 못하고, 물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청도 못하지만,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복잡한 거를 갖다가 다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직접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 아시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률을 새로 또 개정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해서 그와 관련된 혜택들을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생활조정수당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생계지원금 또한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어떤 경우인지 또 이거를 설명을 해 드려야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껍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죠. 4인 기준으로 22년도에는 512만 1,080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540만 964원. 자, 그런데 4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70세 이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위소득. 여기 중위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중위소득을 간단하게 얘기하시게 되면 지금 100명의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소득을 일으키는 인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적게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가장 적게 버는 사람과 가장 많이 버는 사람 그 순서를 일렬로 놓고 쫙 놔뒀을 때 예를 들어 이게 100명이다. 100명인데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은 1번,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100번이라고 순번을 먹인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중위소득 이 사람은 50번입니다. 이 50번을 갖다가 말 그대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을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했을 때 딱 중간에 들어오는 그거를 갖다가 중위소득 50%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그 중위소득 퍼센트는 70%입니다. 70%보다도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또 어느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기초연금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70세, 7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적용되는 이 퍼센트는 70%입니다. 자, 여기 70%라고 나와 있죠. 1인 가구일 때는 145만 4,524원 이하를 벌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100%를 다 받으시는 거고 그 이상 수익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 가구이냐, 3인 가구이냐, 4인 가구이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소득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각각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냥 맛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인 가구일 때, 2인 가구일 때만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세, 75세 이상 지나가지고 자녀분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의 그 소득도 같이 이 가구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당이 안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살고 계시거나 두 부부가 살고 계실 때는 이 50%에 적용될 확률이 너무나 많고 이 생활 조정 수당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자, 생활 조정 수당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2인 가구이다. 그러면 172만 8,077원 이하일 경우에는 생활 조정 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또 생계 지원금 또한 이 금액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생계 지원금을 또 지급을 해 드리는데 각각 대상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선은 2인 가구일 때는 이렇고 1인 가구일 때는 103만 8,946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나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당장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7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될지 또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적용될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자, 이 내용 잘 보십시오. 기존에는 직접 본인들이 국가보훈처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보훈처에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우편물이 올 것입니다. 그 우편물이 보고 무슨 또 서명해서 다시 보내라고 그러니 이게 뭐 스팸이나 피싱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신청서나 서류를 없애지 말고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한 달 후에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오게 되면, 아, 그때 국가유공자 길잡이가 얘기했던 우편물이 이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녀분들과 또 확인한 다음에 서명을 해서 이름을 적고 다시 그거를 보훈처로 보내게 되면 보훈처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받아서 직접 신청을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달부터 아니면 이제 소급 적용돼서 몇 달 후에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한번 지급이 되게 되면 웬만하면 계속 지급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 많은 수익이 생기지 않는 한은 계속 생활조정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된 우편물이 오지를 않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또 보훈처에 찾아가서 한번 문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개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또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보훈처로 가서 또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내용을 중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영상으로 따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